그건 일방적인 이주정 캐스터의 생각이 알찬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뀌지 않겠는가?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롯데 응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가슴이. 한화이글스가 좀 힘든 시간이죠. 날개 잃은 독수리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무항장되고 질서가 없어요. 지금 김경문 감독이 뭐 무슨 생각이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감독은 책임지는 자리니까요. 정우영 캐스터랑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드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같이 저희가 광주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드디어 올 시즌 처음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 이순철 위원도 행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요? 어제 재밌었잖아요. 경기도 재밌고. 그죠. 이주정 캐스터는 저 약 올려 먹은 게 재밌죠. 근데 약 올린 게 저는 아니라. 괴로웠어요. 왜요? 저는 뭐 선배라는 죄 때문에 가서 방송하면서 당하죠. 저녁 끝나면 또 밥 사줘야 돼요. 또 놔두고 저 혼자서 성령님 혼자 놔두고 자기들끼리 먼저 가버리고 저는 1시간 뒤에 오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손해가 막심합니다. 어제 중계 끝나고 그 광주 송정역 근처에서 이순철 위원이 맛있는 떡갈비를 사주셨는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제 살쪘어요. 아침에 제가 체중계 올라갔더니 출장 다녀와서 지금 살이 쪄서 큰일 났습니다. 살 좀 쪄도 돼요, 이준혁 캐스터는. 우리는 살을 빼야 되지만. 네. 저도 여기서 더 찌면 안 되는데 떡갈비가 너무 맛있어서 네. 확실히 뭐 광주는 다 맛있는데 떡갈비도 오랜만에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고 저희 둘이 이렇게 사이좋게 호흡을 맞추는데 옆에서 정훈 위원이 네. 막 다투는 줄 알고 약간 오해를 하잖아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준혁 캐스터가 저한테 뭐라고 했지. 저는 은근히 디스했지. 뭐 야구를 잘했니 못했니. 저는 야구를 못했다는데 왜 자꾸 야구를 잘했다고 디스하지 방송에 않았고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였다고 제가 중계 때 언급했더니 저를 외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예민하는 거죠. 방송 그러면 또 뭐 제가 뭐 말하면 또 뭐가 투닥투닥거린다고 그러고 또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참아야지 어떻게 뭐 선배가 참아야죠. 억울함이 많습니다 제가. 아무튼 화기애애하게 중계를 마치고 돌아온 만큼 오늘도 그건 일방적인 이주정 캐스터의 생각이 알찬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의 순위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지난주에도 희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KT가 현재 단독 1위고요. LG가 반경기차 2위. SSG가 주간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3위로 올라왔고 삼성이 그 전주까지 1위였는데 지금 연패가 길어지면서 4위까지 내려왔습니다. 5위 기아와 6위 NC도 지금 한 경기 차로 붙어 있고 그리고 7위 하나, 두산 두 팀이 공동 7위에 올라 있습니다. 키움과 롯데도 이제 두 경기 차로 벌어져 있네요. 롯데가 최하위로 떨어지면서 자, 역시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위표에 변동이 많았던 한 주였는데 일단 지난주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팀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역시 SSG죠. 예. 또 안 좋은 팀들은 삼성과 롯데 같고요. 네. SSG는 선발이 사실은 어느 정도 역할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하게 지금 선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SSG가 강력한 불펜진과 에레디아, 박성환, 최정 이 세 선수의 어떤 공격 선두에서 이끌고 가는 힘이 결국 SSG가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상위권을 치고 올라가 또다시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거기에 가장 골치 아팠던 고민이 많았던 이루수 자리를 또 안상현 선수나 정주재 선수가 좀 훌륭히 잘 메워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못할 때는 팀이 좀 흔들리고 뭐 트레이드설까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잠재워지고 그러면서 이 뭔가 투타의 조화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선발진들이 자기 모습만 조금 더 갖춰준다고 한다면 SSG는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저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삼성은 갑자기 지금 구자욱 선수가 빠지고 난 이후에 곧바로 한두 경기 정도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그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격도 잘 안 풀리고 있고 특히 선발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네. 후라도 선수 외에는 5이닝 이상을 투구해줄 수 있는 믿고 해줄 수 있는 투수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장 네. 그것이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펜도 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재윤 선수가 자기 역할을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데 물론 각 팀의 지금 한두 팀 빼놓고는 마무리 투수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결국 삼성도 우려했던 것이
그 불펜 투수들이 힘을 보여주고 잘 던질 때는 부각이 안 됐었는데 결국은 그 선수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불펜에서 하지 못하고 선발들이 우선 못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타격까지 잘 안 따라주니까 결국은 긴 연패에 빠진 7연패에 빠져 있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빨리 선발들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좋았을 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은 선발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불펜이 힘을 아끼면서 적은 투구 개수를 가져가면서 자기 투구를 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김지현 선수가 빨리 김지현 선수가 아니라면 다른 선수 누군가가 마무리 투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롯데인데요. 롯데가 최하위로 떨어졌잖아요. 최하위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결국은 선발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데 불펜들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에 타격이 안 되니까 아까 삼성 그 평가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 점수 적은 점수를 지키려다 보니까 굉장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발과 불펜이 어제 보니까 현도훈 선수라든지 박정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볼이 지저분하고 그 제구력이 있는 선수들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계속 해준다고 한다면 선발과 불펜이 탄탄해지니까요. 그 최주정 선수가 이제 2이닝 멀티 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라고 한다면 투수진은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공격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냐, 또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결국은 이제 징계에 있는 선수들이 5월쯤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조금 더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는가?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롯데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롯데는 꼴찌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공격이 우선 안 터지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기들. 그러니까 롯데 야구를 보고 계신 분들은 롯데 응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가슴이. 그러니까 공격은 시원하게 터지지 않고 계속 쫓기는 경기. 조마조마 1회부터 9회까지 봐야 되는 거. 어제도 거의 뭐 다 이긴 경기를 결국은 더 도망갈 때 못 도망가고 동점이 돼서 11회까지 가서 동점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빨리 공격력에 변화가 생겨야 된다. 분위기를 누군가 바꿀 선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이스가 어제는 이제 3번 타자로 나왔는데 어떻게든지 테이블 세트지를 만들어서 네이스 선수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그런 타순을 꾸준히 유지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타선의 반등이 시급해 보이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이어서 베스트 라인업 보겠습니다. 한 주간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저와 이순철 위원이 각각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올러, 성영탁, 양의지, 김현수, 박준순, 최정, 김주원, 송찬희, 정수빈, 페라자, 강백호 선수를 뽑았고요. 이순철 위원은 올러, 장현식, 안중열, 오스틴, 박준순, 김지석, 김주원, 송찬희, 정수빈, 힐리어드, 문보경 선수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뭐 오늘도 많이 다른데 네. 일단은 뭐 올러 선수는 뭐 이겨낼 여지가 없었죠. 그렇죠. 네, 완봉승을 완봉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올로 선수는 지금 같은 팀에 있는 네일 선수보다도 훨씬 더 좀 볼 구위가 좋은 상태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작년에 와서 좀 기복이 좀 있는 투구를 했는데 올해는 이 그 스위퍼가 네일 선수보다 훨씬 크고 빠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로 선수가 꾸준하게 좋은 투구를 이어가고 있고 거기에 제구가 뒷받침이 되니까 자신의 공이 타자들에게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계속 이 좋은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구원 투수로 성영탁 선수를 뽑았는데 성영탁 선수가 이번 지난주에 나온 3경기는 다 멀티 이닝을 던졌는데 3경기 다 너무 안정적이었고 WHIP가 0.56이었습니다. 주간 WHIP. 주자를 거의 내보내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줘서 성영탁 선수를 선정했고 이순철 위원은 이제 장현식 선수로 선정을 하셨는데 장현식 선수가 뭐 지금 갑작스럽게 다시 마무리를 좀 맡게 됐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영찬 선수가 같은 부위가 결국은 또다시 이 부상이 오면서 이제 수술대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재활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장희식 선수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갑작스럽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홀드도 있고 세이브도 있고 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유영찬 선수의 공백을 이제 장희식 선수가 메워줘야 되고 지난주처럼만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유영찬 선수가 빠진 모습이 굉장히 LG 트윈스가 가슴이 아프고 아픈 상황에서도 한 가닥 희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순철 위원이 안중열 선수를 뽑은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네. 예,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를 네. 나와서 김서현 선수 것을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네. 결국 백업 포수지만 아마도 이호준 감독이 안중열과 김서현 선수의 김영준 선수가 좋지 않고 네. 두 선수 간에 김서현과 안중열 선수의 데이터를 보고 아마 데이터를 기억한 것 같은데 그게 딱 맞아 적중해가지고 결국은 동점에서 5대3으로 경기를 리드에 가는 그런 홈런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친 선수도 짜릿했겠지만 내보낸 감독도 딱 적중했다는 그 정말 그 스릴 있고 짜릿. 그래서 감독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NC 팬들도 얼마나 더 좋아했겠습니까? 그것을 뭐 얼마나 크게 기대를 했겠어요? 그냥 김영준 선수가 안 좋으니까 내보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나와서 그냥 대형 사고를 치면서 결국은 경기까지 이겼으니까 그래서 백업으로 나왔지만 경기를 많이 뛰지 않았지만 하나로 안중근 선수는 충분히 선정되고도 남을 만하다는 거죠. 네. 저는 지명타자로 강백호 선수를 선정했는데 주간 또 8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타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24경기 치른 상황에 30타점이니까 지금 뭐 페이스로 보면 180타점을 올릴 수 있는 타점 뭐 상황만 되면 지금 강백호 선수가 너무너무 잘 쳐주고 있습니다. 네, 강백호 선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T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기복이 줄고 네. 중심 타자를 이제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갖지 않고 상당히 좋은 페이스로 하나이글스의 타선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이글스가 전체적으로 좀 불펜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만큼은 다른 팀 어느 팀보다 뒤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든 적은 점수에서는 공격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최소 실점을 하면서 뒤지고 있어도 업기 위해서 지금 필승조들을 막 내보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강백호 선수의 어떤 그 중심 타선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네. 그 밖에도 뭐 주간 최고의 활약을 펼친 김주원 선수 일주일간 14만타의 도루 3개 기록하면서 타율 5할 4푼 1리, 주간 타율 1위에 올랐고 이순철 의원의 라인업에는 또 네, 김지석 선수도 김지석 있고요. 선수, 네, 네. 저 키움의 3루수 내야수를 보고 있는데 네네. 우투 자타인데 경기를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중계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데 컨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선수들이 좀 꾸준하게 이제 잘 이어가기만 하면 좋은 타자,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현 시점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컨택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김지석 선수는. 네, 신인 선수입니다만 지금 최근 6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고 있는 김지석 선수를 이순철 의원이 뽑아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그 LG 트윈스의 송찬희 선수도 예. 눈여겨봤어요. 네. 송찬희 선수가 시즌이 들어오면 상당히 기복이 있는 그 네. 타격들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피처스도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남다른 어떤 출발을 보이고 있는 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쉬고 있다가 중간에 이게 투입이 돼도 데이터나 뭐 이게 투입이 됐을 때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좌타자 일색인 LG 타선에 상당한 힘을 우타자이기 때문에 좌우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본인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러면서 증명해 보이고 있는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정수미 선수인데 정수미 선수는 부산에 홈런을 2개나 때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넓은 수비를 가지고 있는 정수미 선수가 공격에서 지난주처럼만 해준다고 한다면 두산은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 순위를 정수미 선수의 어떤 공수주의 활약에 의해서 조금 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미 선수는 항상 언제나 두산에서는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보여요. 네.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총 7타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사직 위닝 시리즈를 이끌었던 정수빈 선수의 활약도 돋보였고 그밖에 이제 뭐 저희가 라인업에 선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김주원 선수가 너무 잘해서 뭐 네. 이번 주에는 박성환 선수를 못 뽑았는데 박성환 선수의 개막 22경기 연속 안타 네. 이 위대한 행진이 뭐 주말 2경기에서 안타를 못 치면서 끝이 났습니다만 정말 역대 최고 수준의 시즌 스타트를 박성환 선수가 보여줬잖아요. 네. 신기록을 세웠잖아요. 네. 그럼 김영희 전 선수가 세웠던 것을 뒤에 업고 지금 18경기를 넘어섰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신기록을 세웠는데 박성환 선수는 우선 파워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컨택력이 굉장히 좋은데 한참 그 연속한테 행진을 각오할 때 보면
배트에 볼만 닿으면 다 안타가 되는 것처럼 스쳐도 안타. 예, 네. 지금도 타율이 4할이 넘는 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시즌 출발이 매우 좋은 상태고 박성환 선수가 리드오프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선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좀 해줘야 되는 한유섬 선수라든지 김재현 선수가 좀 부족함을 아마 박성환 선수가 잘 돌파구를 찾아주면서 최정과 에레디아 뭐 이런 선수들이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고명주 선수도 빠진 공백을 좀 너무 잘 메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속 안타 행진은 끝이 났지만 박성환 선수의 계속되는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 베스트 라인업과 뭐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어제 또 히어로즈 박병호 선수의 은퇴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박병호 선수는 히어로즈 팬들에게는 너무나 남다른 의미의 선수인데 코치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그렇죠. 어제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삼성 선수들도 뭐 다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는 모습이 참 네, 박병호 뭉클하던데. 선수는 네. 한 시대를 풍미한 홈런 타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LG에 입단을 해서 입단해서 한 1, 2년 정도는 상당히 고전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목동구장을 쓰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로 그 트레이드에서 가면서부터 결국은 거기서 타격이 잠실에서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 거기서는 넘어가니 거기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에 박병호 선수가 탄생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미국도 진출을 하고 부침도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야구 역사에 홈런 역사를 바꾼 선수로 기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셨던 팬분들은 굉장히 아쉬웠을 것이고 조금 더 선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박병호 선수의 그 대형 홈런 같은 그런 멋진 홈런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이제 타격 지표가 떨어지다 보니까 은퇴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지만 그거는 그렇지만 남겨놓은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네. 있는 상황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자신의 노하우를 후배 선수들을 위해서 희생해주면 더더욱더 값어치가 있겠죠. 네, 6번의 홈런왕을 차지했던 이 시대 최고의 홈런 타자 박병호 선수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야구 인생도 응원하겠고 워낙 뭐 성실하고 꼼꼼한 선수니까 코치로서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이슈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엇갈린 완봉의 운명이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LG 트윈스의 웰스 선수입니다. 웰스 선수가 지난 한화전 8이닝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는데 이때 이제 8이닝까지 던지면서 투구수가 84개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9회까지 완봉까지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염경엽 감독은 교체를 선택했고 9회에는 마무리 유영찬 선수를 올렸죠. 네, 그날 우리가 중계를 했었잖아요. 네네.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정원 캐스터하고 앉아서 둘이서 과연 9회에 올라올 것인가 말 것인가 좀 불펜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영찬 선수가 몸을 그렇게 빨리 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투아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펜 포수가 이제 올라오려면 원아웃부터는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푼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투아웃까지 포수를 안 앉혔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농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레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아웃이 되니까 그때 이제 앉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웨스 선수가 구위도 너무나 좋았고 사실 투수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우리가 이제 요즘 야구를 보면 한 100개 근처가 되면 선발 투수들을 교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투구수와 관계없이 볼 끝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서 교체하는 감독들도 있고 그렇게 또 하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날은 투구수와 관계없이 볼 끝에 힘이 계속 살아 있었거든요. 84구까지. 그래서 과연 이 한 점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우영 캐스터는 단정을 짓고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좀 긴가민가 했어요. 네. 시즌 초반이고 하니까 과연 올라올까? 근데 불펜을 보니까 유영찬 선수가 앉지 않아서 저도 불펜이 아직 앉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올려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유영찬 선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영경엽 감독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89가 넘어가면 조금 맞는 경우가 생긴다. 네네.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무리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사실은 그날 유영찬 선수가 그 전날도 던졌고 그날 던지면 연투거든요. 네. 근데 유영찬 선수가 13경기에서 11개 세이브를 하는 동안에 연투가 4번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대기하는 것이 있고 불펜 몸을 푸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쉼없이 달려왔죠. 그러니까 조금 쉬어줘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예수가 볼이 좋고 투수가 적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경엽 감독 말을 빌리면
아까 두 가지예요. 89가 넘어가면 좀 맞는다.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투구수를 조금 더 두 번째 등판이고 하니까 늘려가는 차원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첫 번째 경기를 그렇게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이랬을 때부터는 어느 정도는 투구수는 선발들이 가져가 줘야 되겠죠. 불펜 투수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로 시즌 첫 등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이 있을 때 투구수를 좀 더 많이 가져가면서 이 여영찬 선수의 연투를 좀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KBO 리그에 들어와서 엘스 선수가 아시아 쿼터제로 왔지만 본인이 완봉을 한다고 한다면 본인은 굉장히 큰 영광이잖아요. 야구는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가져가지 못한 부분도 본인도 아쉬워 했고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본인의 야구 인생에서 이런 완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날 조금 욕심이 났었다고 그렇죠. 했는데 뭐 코칭 스태프의 판단을 이제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결과적으로 지금 유영찬 선수가 부상을 당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날의 어떤 그 연투에 대한 결정이 조금 또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유영찬 것 같습니다. 선수가 지금 이제 거의 시즌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 시즌 아웃이 되는 건데요. 근데 정말로 재활을 잘해서 건강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두 번째 지금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고 이제 이 구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만 정말 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영찬 선수가 갑작스럽게 중간에 WBC 합류도 하게 됐고 부상 선수가 생기는 바람에 그러다 몸을 빨리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시즌 초반에 사실은 WBC 때는 볼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즌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원래 유영찬 선수 9위를 되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영혁 감독도 믿고 계속 연투도 시키고 13경기에 11개의 세이브를 만들어 갈 정도로 유독 또 세이브 기회가 많았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쉼없이 달려오다가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요. 빨리 재활을 잘해서 그때 각고의 노력을 해서 좋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즌 1호 완봉승을 거둔 기아 타이거즈의 올러 선수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롯데전에 9이닝 103개의 투구수로 3피안타 11탈삼진 무실점 올 시즌 첫 번째 완봉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뭐 이날 투구도 그렇고 올 시즌 올러 선수는 정말 뭐 업그레이드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그 베스트 나인에 선정됐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러 선수는 작년 시즌과 완전히 다른 올러 선수입니다. 작년에는 좀 기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구위 자체 또 스위퍼 자체는 굉장히 좋다. 종으로 떨어지는 것이 스위퍼만큼 빠르게 떨어져 버리면 스위퍼보다 더 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12시 방향에서 6시로 떨어져 버리면 점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위퍼는 행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게 선을 어느 정도 때릴 수가 있거든요. 배트로 각도가. 그래서 이게 슬라이더가 빠르지 않고 폭이 적으면 타자들이 타석에서 타이밍을 좀 빨리 잡을 수가 있는데 스위퍼 자체가 크고 빨라 버리면 이 종으로 떨어지는 커브만큼이나 타이밍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올러 선수는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가장 크고 빠른 스위퍼를 좀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제압까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시즌을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거즈 투수가 9이닝 완봉승을 거둔 것은 2019년 양현종 이후 거의 뭐 7년 만인데 그만큼 사실 이제 뭐 리그 전체적으로 봐도 완봉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역할 분담이 생기고 보직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의 완봉한다는 거, 완투한다는 거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투수들이 1차적으로 9이닝까지 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계속 사라지다 보니까 불펜 가버가 걸릴 수밖에 없고 쓰는 선수만 계속 쓰게 되고 믿어야 되니까요. 믿는 선수들 내버려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 여러 가지 어저께 당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러 선수가 금요일 날 완투를 해줘 버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필승조들을 비슷비슷한 점수 차이에서 다 연투를 시켜서 또 월요일 날 쉬니까 그러다 보니까 5대5로 비겼는데요. 롯데와 기아가 결국은 그런 어떤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펜들의 힘을 좀 아끼게 되고 그러면 또 힘이 생기면 또 더 좋은 투구를 하게 되고 정경 선수 당장 한 10여일
피처스에 가서 조정 기간을 거치고 오니까 150km를 상회하는 그런 볼을 좀 투구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휴식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선발이라고 해도 뭐 80km에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완투를 해준다든지 한 경기를 책임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한 주를 경기를 운영해 가는 데서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이제 보기가 정말 어려워진 완봉승을 팬들에게 선물해준 올로 선수의 대단한 활약이었고 앞으로도 리그에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네네네. 이런 완봉을 하는 투수들의 좀 역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는 한화 이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좀 힘든 시간이죠. 날개 잃은 독수리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일단은 뭐 기록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했던 한화 이글스 그 투수 지표가 상당히 좋았죠. 팀 평균 자책점 3.55, WHIP 1.27로 지난해 리그 최상위권의 투수진을 보유하고 있었던 한화 이글스인데 올해는 지금 팀 평균 자책점이 5점대 최하위고 WHIP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뭐 타격 지표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뭐 크게 차이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이제 투수진의 부진으로 한화 이글스가 작년만큼의 어떤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의 것은 작년 시즌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격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백호 선수를 거액을 들고 영입을 해서 공격력을 강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작년에 그 좋았던 투수력이 폰세, 와이스, 김범수, 한승혁 뭐 이런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요. 결국은 투수진들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선발도 작년 같은 모습이 아니고 화이트 선수는 이미 부상으로 좀 나가 있는 상태고 대체 선수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펜이 김범수와 한승혁 선수가 빠진 게 아까 이태양 선수가 있었으면 작년에 이태양 선수가 퓨처스에 많이 있어서 1군에 많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핵심 불펜은 김범수와 한승혁 선수였어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는 이 한화 이글스의 전체적인 불펜의 어떤 구도가 우왕좌왕되고 질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경기 때마다 계속해서 감독들이 상황에 맞게 투수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역할을 좀 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한 공격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수력이 완전히 흐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인공 밑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원인이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는데 투수의 노름이 아닌 경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 이글스는 지금까지 시즌 뚜껑을 열고 지금까지 오는 와중에서 보면 불펜 투수들이 너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마무리도 아예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대체 선수로 와 있는 선수가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멀티 이닝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 경험이 많은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투수 코치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상당히 기초가 되고 주목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구원진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원진만 보면 평균 자책점이 6점대로 올라가고 WHIP가 2점대니까 뭐 계속 좀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뭐 기존의 필승조로 구상을 했던 뭐 정우주 선수라든지 박상원 선수라든지 또 뭐 김서현 선수 지금 뭐 집단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파가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김범수 선수와 한승혁 선수의 이탈도 있고 상당히 좀 돌파구를 찾기가 현재로서 원래 어렵습니다. 구상은 이렇게 했었어요. 네. 캠프 때 코칭 스태프의 얘기는 김서현 선수를 마무리에 정점을 두고 네. 선발은 뭐 그대로 또 있는 상태에서 김서현 선수를 마무리로 둔 상태에서 한승혁이 빠지고 김범수가 빠진 자리는 조동욱 선수가 메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승혁 선수의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이냐. 그것을 원래 계획은 정우주, 그다음에 박상원, 그다음에 지금 1군에 있지 않은 김도빈, 그다음에 지금 약간 미들맨 농맨 역할을 하고 있는 박준영 네. 이 선수들이 볼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김서현 선수는 작년에 그 후유증이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시즌 초반부터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고 김도빈 선수는 볼은 빠르지만 제구력이 안 되는 거고 박준영 선수는 김도빈 선수보다 좀 낫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는 기용할 수 없는 제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박상훈 선수는 힘은 있지만 결정구가 약해가지고 결국은 기복이 굉장히 심한 투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불펜에서 지금 정우주 선수 마찬가지예요. 정우주 선수는
지금 볼은 빠르지만 볼이 너무 많은 투구를,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선점하지 못하는 투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필승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불안한 투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불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꾸준한 지금 활약을 해준 선수는 딱 한 선수예요. 조동욱 선수입니다. 네. 조동욱 선수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불안하다는 거죠. 요즘 김종수 선수가 조금 이제 제구력이 있으니까 좋은 그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러면 조동욱과 김종수 선수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중요한 순간에 기용을 할 수 있느냐. 나머지 그러면 이제 볼이 빠른 선수들은 그럼 어떻게 기용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하나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봐요. 김서현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부 다 불안해가 그 불안한 모습이 이 데이터로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코치가 풀어야 될 숙제 같은데요.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도 경험이 많은 지도자들이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죠. 그걸 더 기대하고 영입을 해서 지금 하나이글스의 야구단을 맡기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치고 있는 경기를 그러면 왜 소위 필승제라고 이야기하는 선수를 내보내느냐. 공격력이 있으니까 시즌 초반이니까 여기서 한 3, 4점에서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 공격력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 경기를 잡으면 그 다음 경기를 포기를 하고 또 이 필승조를 씌워주고 세 번째 경기를 대비하면 되는데 만약에 지고 있는 경기에서 투입을 했는데 이 경기를 못 잡으면 그 여파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 피로는 144경기를 하는 긴 레이스를 가야 되는데 이게 누적되고 아무리 젊은 투수들이라 해도 피로 누적은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를. 그러니 구위 자체는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부상 당하는 거고. 그래서 과연 이 질서가 지금 잡혀있지 않는 불펜들을 하나이글스의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김경문 감독이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고 언론 인터뷰를 하고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경문 감독이 기자들에게 말을 하면 기자들은 글을 쓰잖아요. 그 네. 글을 쓰면 이제 이렇게 가는 모양이다 하고 다른 독자들, 야구 팬들이 다 이 김경문 감독 이렇게 하더. 그런데 막상 경기에 딱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 좀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인터뷰하는 말과 경기를 끌고 가는 건 완전히 좀 다르게 반대되는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꾸 팬들은 그걸 가지고 실망을 하고 자꾸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노련한 김경문 감독이 말을 인터뷰하는 내용과 선수단 운영에 가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맞물려서 가는 정도. 그거 제가 그 맞물려서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 이기는 경기와 버리는 경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가줘야 되네요. 그것이 김경문 감독이 지금 젊은 선수들 키워내면서 팀을 정비해서 좋은 팀을 만들고자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선수들을 부족한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편안한 상황에서 던지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이 경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쩔 때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고 편안한 상황이 아니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를 내보내다더니 이게 지금 신뢰가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경기 운영을 해가면서 신뢰도를 만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이제 운영에 대한 데이터죠. 경기당 한화가 가장 많은 투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6명이고요. 승계 주자 수, 이 구원 투수들이 올라갈 때 주자가 깔려 있는 상황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99명의 승계 주자가 있었고 이 실점률은 31%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 등판 이닝의 실점도 73실점으로 최다 1위. 그리고 이 등판 이닝의 실점 중에 승계 주자의 비율도 42%니까 뭐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이 투수가 주자가 깔려 있는 상황에 올라가서 그 승계 주자를 실점할 확률이 꽤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구원 투수도 주자를 남겨놓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80명의 주자를 구원 투수들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자가 없는 상황에 올라가는 것과 있는 상황에 올라가는 것은 이 압박감 자체가 많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폰세, 와이스, 유현진, 문동주 뭐 이런 선수들을 앞세워서 보통 5이닝, 6이닝을 끌고 가면 거기에 이제 조동욱, 박상원, 한승혁, 김서현 이렇게 해서 그냥 투수력으로 좀 떨어진 타격을 만회하면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승계주자 많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 선수를 믿고, 그러니까 이 선수 해주겠죠. 올렸어요. 근데 작년하고 다르게 이 선수들이 가서 못 던지고 볼넷 주고
막 이러는 거. 한 경기에 막 볼넷이 막 18개 나오고 막 그런 현상들이. 그냥 올려 보냈는데 못하면 다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길게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숙계주자도 많아지는 거고 투입하는 선수도 많아져 버린 거고 모든 게 이제 엉망진창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서 또 젊은 선수들이니까 한 포인트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선수들이 이 경험 적은 선수들이에요. 경험 적은 선수들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분위기를 한번 타면 또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모습을 정리를 좀 해서 불펜에 조금 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그런 경기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네. 뭐 아직 시즌 지금 뭐 한 17% 정도 아직 진행됐습니다. 30경기도 안 네, 했습니다. 아직 예. 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충분히 뭐 반등의 여지는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투수들의 좀 압박감을 또 벤치에서 잘 조절을 하면서 줄여 나가는 것이 숙제가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감독 코치들이 보면서 선수가 해주면 그 선수를 믿고 이제 경기 운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되겠는데 그러면 점차가 많이 난 상태에서도 이 어느 정도 미들맨들이 가서 이 경기를 끝내줘야 되는데 못 끝내주고 막 주자 쌓고 이러면 불안하니까 필승주를 많은 점차에서 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그것을 경기를 잡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네. 그러다 보면 필승조들이 나가지 말아야 돼도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작 필요할 때 한두 점 차이에는 여유가 있을 때 나갔던 선수가 오늘 나가줘야 되는데 그 전날 나가버렸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들이 막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 불펜의 지금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좀 바꿀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타선에 대한 기록인데요. 지금 뭐 김경문 감독의 야구하면 믿음의 야구 이렇게 대변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라인업의 개수가 13개로 그러니까 가장 그 변동이 적은 팀이 한화이글스입니다. 예, 거의 고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고요. 경기당 야수의 사용도 평균 12명 정도로 적은 순서로 2위, 그리고 대타 기용은 19차례로 역시 최소 1위. 그러니까 일단 그 라인업을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서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뭐 이게 선수들이 잘해주면 좋습니다만 뭔가 좀 흐름이 꺾였을 때 이런 대처해 나가는 부분들을 네. 지금 뭐 팬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얘기를 이 하시는데요. 부분은 네. 타선을 라인업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김경훈 감독이 오랫동안 코치 감독을 하면서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학관 신념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문현빈 선수가 빠지니까 그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딱 3번 자리에 오재훈 선수 집어넣잖아요. 그만큼 그 라인업에 대해서 또 해줘야 될 선수가 못하고 있을 때 잘 바꾸지 않는 거 이거는 김경문 감독이 그동안에 감독을 쭉 하면서 해왔던 자신만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평을 할 수가 있어요. 비평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걸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왜 감독이니까 그건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잘 됐냐 못 됐냐에 따라서 결과는 감독이 지는 것이겠죠. 네네. 이제 그것만 하는 거지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조언 비슷하게 그냥 우리가 평론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라인업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김경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꾸시오. 이건 타격이 안 되는 선수는 좀 하이타운 내리든지 아니면 피처스를 보내든지 뭐 이렇게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틀을 김경문 감독이 쉽게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틀대로 해서 종 성적이 나면 그대로 평가받는 거, 나쁜 성적이 나면 나쁜 대로 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한화이글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짚어봤는데 팬분들이 물론 이제 끊었습니다만 홈 10연패를 하는 와중에도 매 경기마다 이렇게 관중석을 꽉꽉 채워주시고 이글스 볼파크가 계속 뭐 매진이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뭐 한화 팬분들 정말 야구를 사랑하시고 이글스를 사랑하신다는 게 뭐 저도 느껴졌는데 그런 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뭐 벤치와 선수들 다 같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김경문 감독이 뭐 무슨 생각이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 이제 변화된 작년하고 다른 어떤 팀 컬러의 또 다른 전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 김경문 감독이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을 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팬분들도 기대 반
때로는 또 안 되면 또 실망 뭐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아마 지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책임지는 자리니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대로 팀을 잘 만들어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코칭 스태프 김경문 감독이야 코칭 스태프가 만들어내야 되는 숙제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옵더야 픽입니다. 옵더야 픽 이번 주 가장 기대되는 경기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저는 화수목 부산에서 펼쳐지는 키움과 롯데의 맞대결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키움과 롯데가 지금 뭐 9위와 10위 지난주에 양 팀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지금 뭐 2경기차까지 벌어졌는데 이 화수목 3연전을 통해서 키움이 정말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롯데가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키느냐 상당히 좀 중요한 3연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롯데는 이번 주부터 반전을 가져가지 않고 키움은 또 더 치고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요. 롯데는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선수도 합류를 하는 그런 주가 다음 주부터는 주가 되니까요. 네. 이번 주에 어느 정도는 좀 타격이 좀 그 타격이라는 거지. 뭐 야구가 다 그렇습니다만 부담을 갖게 되면 좋은 타격을 할 수가 있고 좋은 수비를 할 수가 있고 좋은 투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롯데가 딱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공격에서 다 선수들이 전부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험도 적은 어린 선수들이 많고 막 이래서 굉장히 기복이 심한데요. 이제 이번 주에 만약에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합류 선수들이 와도 반등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롯데에게는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여기서 뭐 키움과의 시리즈에서 처지면 뭐 당분간 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롯데에게는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될 것 같고 키움은 뭐 이 시리즈를 또 잡고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면 지금 뭐 사실 투수진은 상당히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토 선수가 또 마무리 가서 워낙 잘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발진들이 안현주 선수가 이제 투구수가 많아지고 이닝 수가 더 많아지면 질수록 정상 궤도에 들어오면 키움 히어로즈의 선발진들은 어느 팀에 해도 지금 뒤지지 않거든요. 네네. 또 배동현이라는 또 걸출한 그 퓨처스에서 그동안 쭉 있었던 선수가 굉장히 좋은 투구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들까지 같이 가세를 해서 본다고 한다면 5선발까지 하이민 선수까지 아무도 쉽게 타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선발진을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는 불펜에 조금만 더 힘만 생긴다고 한다면 더 치고 올라갈 중위권, 상위권들을 더 괴롭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순철 위원이 기대하고 있는 화수목 삼성과 두산의 잠실 시리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 지금 이제 주인권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고 두산도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삼성이 흐트러진 어떤 불펜과 타격 뭐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좀 흐트러지는 모습이 과연 이번 주에 반등을 해줄 것인지 반등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삼성도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주인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주를 보면서.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완전한 궤도에 올라와 있지가 않거든요. 네. 특히 공격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주인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서도 더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다시 또 하위권을 쳐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이냐, 두산은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가장 기대되는 옵더야 픽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 옵더야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순철 의원은 내일부터 창원에서 또 3연전 중계 고생하시고 정우영 캐스터와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를 잊지 이준 마시고 캐스터만 만나지 않으면 저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야구장에서. 정우영 캐스터랑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네. 서운하네요. 네. 너무 서울에도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준 캐스터에게 방송을 하면서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인천에서 토요일엔 광주에서 또 정훈 최원호 해설위원과 저도 저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테니까 각자 행복하게 지내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